번째 순서는 시청자가 궁금해 시간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생각보다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네. 오늘 코스피는 이제 2,300선을 뛰어넘고 코스닥도 840선을 웃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약바이오주도 계속 주도주 역할을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형 제약사들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 궁금해 첫 번째 종목은 한미약품인데 사실 기술 수출 반환 때문에 너무 힘들어 봤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또 기술 수출 소식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코멘트는요? 저는 80점을 주고 싶고요. 네. 뭐 왕의 귀환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의 귀한 80점. 사실 이렇게 몸집이 큰 종목들의 경우에는 오르기 힘들 수 있는데 요즘 제약바이오가 워낙 잘 가다 보니 네. 한미약품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론방 가서 투자자분들의 생각 살펴볼게요.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하나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48만 원으로 내놓았다고 해요. 전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목표가 대비 아직 73%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적어주셨고요. 실체가 애매한 코로나 테마주가 아니라 기술 수출 최대 1조를 계약한 한미약품과 비교가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1조 원대 기술 수출 신약 MDS 어떤 내용인지부터 봐야겠네요. 네, 이번에 이제 기술 수출한 게 이제 작년에 이제 반환된 것이죠. 작년 7월에 얀센으로부터 반환된 건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2015년에 수출한 후보 물질이죠. 그래서 상당한 기대감을 가졌는데 임상 실험에서 좋은 결과를 못 봤죠.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당뇨 치료제라든지 비만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신약을 테스트했었는데 임상 이상까지 갔다가 별로 좋은 결과를 못 봐서 아예 그냥 연구를 중지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고, 뭐 그때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제 임상 실패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한미약품 계속 주가가 하락을 했죠. 근데 이번에 이제 머스크사로 이제 다시 이 후보 물질을 어떻게 보면 재판매를 한 것인데 이번에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로 이제 지방간 치료제로 이제 판매가 된 것인데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가 상당히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알코올성 지방 간염은 술을 많이 마셔서 간에 무리가 와가지고 이제 간의 기능을 못하는 것이고 비알코올성은 술을 안 마심에도 불구하고 최근 식습관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고 운동 부족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환자가 제가 알기로는 2015년 정도가 한 2만 명 중후반 우리나라에서 집계된 게 그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한 10만 명 언저리까지 그러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질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직 이것에 대해서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제로 좀 신약이 개발된다라면 상당한 그 시장에서는 시장성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그런 것이죠. 이제 이전에도 이제 실패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게 1조가 통으로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계약금은 뭐 한 몇백억 정도 수준인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주사로 맞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사로 맞는 것보다 알약으로 먹는 것을 더 높은 기술력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제 이러한 것은 이제 앞으로 개발을 하면서 약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극복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 수출 반환 이후에 이뤄내지는 그러니까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딴 곳에서는 효과가 없다 반환됐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래도 유의미한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다시 수출을 한 거거든요. 한미약품 이번 소식으로 그럼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개선될 수 있을지 한미 사이언스랑 같이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뭐 충분히 그 우리가 코로나도 같은 이슈겠죠. 코로나도 뭐 기생충약까지 포함해가지고 수십 개의 약 물질이 지금 이제 언론 그 보도가 되는 것처럼 거론되는 것처럼 이러한 후보 물질도 한미약품은 이제 그때 당시에 다른 쪽으로 연구 개발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좀 반신반의했었던 것이 이번에 성공을 한 것이다. 그러면 한미약품이 가지고 있는 후보 물질 혹은 다른 약품에 대해서도 상당한 시장성을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라 생각하고 있고 저는 뭐 오늘처럼 상한가를 기록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난 7월 얀센한테 이제
그 계약 반환 소식이 나왔을 때 주가가 급락했었던 시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그럼 저는 한 40에서 45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열어놓고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한미 사이언스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일단은 한 8만 원 언저리까지는 추가 상승을 좀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약품은 목표 주가 45만 원, 한미사이언스는 8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80점 받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대형 제약사 확인해 볼게요. 종근당입니다. 앞서 우리가 한미약품은 기술 수출 때문에 코로나 테마주랑 거리를 뒀다면 종근당은 코로나 테마주로 이 나파모스타트에 이어서 활활 날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저는 60점. 선반영됐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60점. 그러니까 내용은 좋지만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되어서 더 높은 점수를 주긴 어렵다 이야기하셨어요. 투자자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요즘은 선 반영이 돼도 계속 오르는 게 코로나19 테마주라 저희가 목표가를 참 제시해드리기 어려운데요. 토론방 들어가서 생각을 해볼게요. 시장이 종근당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재평가로 돌아섰다. 주가가 탄력을 받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직 임상 이상이 안 끝났고 어제 단국대가 중간 결과 노출을 했다라고 하네요. 지금 나파모스타트 관련주가 연일 올라주고 있는데 종근당 외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관련된 기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제일약품이라든지 제일파마홀딩스라든지 그리고 엔지캠 생명과학 등 여러 개의 기업이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는 뭐 기대감에 의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너무 좀 과도하다. 계속 몇 번 말씀드렸으면 과도해지고 뭐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은 뭐 실체가 있을지 없을지 좀 봐야 된다. 이번에 임상 실험 결과가 나온 게 3명 치료 효과가 있었던 것인데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0,000명이 넘고 전 세계적으로 따지더라도 몇십만 명인데 그중에서 3명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과연 그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과도하다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종근당이 오늘은 코로나 이슈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치매 관련된 이슈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 치료제, 치매 관련해서도 정부가 이번 문재인 정부가 가장 그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는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의료 치료 관련해서 힘을 쏟고 있는 게 치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관심은 계속 가져야 되지만 좀 과몰입돼 있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종근당은 여기에 그래도 실적 호조라는 것까지 더해지고 있잖아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할지 선 반영되었다고 하면은 종근당 그룹주에 대해서 지금은 또 차익 실현을 노려봐야 될 때가 됐는지 가격 제야 들어볼게요. 일단 뭐 현재 시점에서 뭐 현재 오늘 시점에서. 내일 시점에서 본다면 종근당하고 종근당 바이오는 매도를 해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좀 많이 올라왔다. 이틀 동안 뭐 종근당 바이오는 거의 50% 이상 올라왔고 종근당도 상당히 50%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매도 가점에서 봐야 되고 다만 이제 종근당 홀딩스 같은 경우는 반영이 좀 덜 됐죠. 거의 뭐 코로나 이슈로 해서 올라온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3개 기업 중에서 투자를 한다라면 물론 이제 홀딩스 지주회사라는 것이 좀 영향은 덜 받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나마 좀 투자 매력도는 3개 중에서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종근당 바이오는 좀 많이 올라서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네. 종근당은 15만 원에 그래도 룸은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세 번째 유한양행 만나볼게요. 어닝 서프라이즈 제약주입니다. 제약주들은 실적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PER 따지지 말라고 하는데 유한양행은 따져봐도 괜찮겠어요. 실적이 잘 났습니다. 가격 전략을 들어보기 전에 점수부터 이야기 나눠보죠. 네, 유한양의 80점 주고 싶고요. 네. 결국은 실적은 주가를 춤추게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주가를 춤추게 한다. 제약바이오 실적 안 따지지만 좋으면 좋죠. 좋으면 좋죠. 좋으면 좋죠. 토론방 들어가서 한번 투자자분들의 생각 확인해 볼게요. 71,800원 패스하면 주가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 주들은 순환매고요. 진작에 30만 원 가야 종목인데 못 갔다. 재무제표 다들 보고 들어오세요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마이스톤 수치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실적 받쳐주는 제약주는 적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양분화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통적으로 무슨 제약, 무슨 약 이런 회사들 기억하시는 회사들은 실적이 나쁘진 않아요. 정상적인 영업이 매출이 높든 적든 흑자가 나고 있는 기업들 많고 한미약품, 유한양행 뭐 이런 대형 제약사들은
안정적 실적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코스닥에 많이 등재되어 있는 신약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 적자죠. 뭐 수백억까지는 아니지만 매출이 없다 보니까 계속 적자다.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단순하게 신약만 보고 것이냐, 신약도 보지만 어쨌든 그 신약 실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미약품 실패다 다시 좀 부활했지만 그러면 실패했을 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실적을 받쳐주는 기업을 볼 것이냐. 저는 후자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받쳐주는 회사는 조금의 노이즈가 발생한다고 해도 주가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엄밀한 유한양행이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은 최근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상당히 좀 뒤처지는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런 것들이 좀 극복이 되고 이번에도 실적이 상당히 늘어난 것은 그런 레이저 티닙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인 좀 스케줄표대로 계약이 진행된 것에 영향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약품들에 대해서도 매출은 나쁘지 않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이제 오늘 한미약품이 급등세를 보여주는 게 같이 연동되는 것인데 비알코올성 간염 치료제 이런 부분들도 유한양행이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한양행이 이번에 레이저 티닙도 얀센이에요. 그러니까 한미약품하고 약간 비슷한 구조의 약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미약품이 오를 때 유한양행이 같이 좀 급등을 동반해서 오는 것도 조금 타이밍이 상당히 좋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71,800원까지 올랐습니다. 참 제약사들은요, 대형사들 무거워 보이지만 또 한 번 갈 때는 그 힘이 대단하잖아요. 이 유한양행에 대한 가격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이 주가를 더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은 어떤 게 될까요? 뭐 일단은 아까도 언급 좀 더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또 올라오는 이슈 중에 하나가 또 치료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뭐 기존의 신약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뭐 치매 치료제 그리고 기존의 약품들에 대해서 안정적인 매출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면 저는 성장성, 안정성 그리고 이 회사는 아시다시피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튼튼한 회사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삼박자가 고루 받쳐져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나쁘게 보고 있지 않고요. 저는 일단은 한 8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이뤄놓으실 필요가 있다. 특히 유한양행이 어떤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온 게 별로 없어요. 크게 올라온 게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것이 주목을 받는다면 전 충분히 뭐 급등세로 내일 당장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완만한 상승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단 단기 목표가 한 8만 원은 기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한양행은 8만 원 받았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종목과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동아약품 오늘 급등했으니까 챙겨볼게요. 가스활명수 말고 치료제로 부각받고 사업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동아약품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저는 60점. 60점. 그리고 국민소화제에서 치료제로 좀 탈바꿈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소화제에서 신약치료제로 바꾸고 있고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후자를 보고 투자하시는 네. 걸 거예요. 토론방에 들어가서 저희가 의견들 확인해 볼게요. 실적 발표 일반 의약품 안에서는 1위 동아약품이 했다고 하고요.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우상향하자. 월봉 보자 날아가는 그래프. 동아 좀 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지금 동아약품이 그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뭐 앞에 종무당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임상 실험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이것이 렘데시빌보다 높은 그 결과치를 치료 결과치를 좀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급등은 좀 주의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지만 또 동아약품의 성장성은 나쁘지 않다. 뭐 가스활명수 당연히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 회사가 최근 화장품 시장에도 진출을 했었고 그리고 보톡스 시장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이것들이 자리를 잡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특히 이제 보톡스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포화 상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크게 아주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매출 확보도 긍정적인 것도 있고 약간 부정적인 것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은 코로나 이슈로 좀 올라가는 것이라면 저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도 동아약품이 갑자기 쏘아 올리길래 무슨 이야기 때문인가 하고 찾아봤는데 딱히 동아약품만의 오늘 새로운 뉴스는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치료제 개발에 대한 뭔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 그리고
그리고 오늘 제테마가 급등하면서 같이 또 동화약품도 같이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데 동화약품의 주가 상승세 이어질 수 있을지 가격 전략으로 마무리해 볼까요?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인수됐었던 이제 척추 임플란트 네. 그 기업의 성장성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이미 그런 것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뭐 3만 원 이상 주가는 보고 있지만 어쨌든 최근 좀 급등한 부분들이 좀 있어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도 관점에서 보시고 최고 목표가는 뭐 단정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한 3만 3천, 3만 5천 정도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약품과 함께 동화약품까지 저희가 4가지 종목 전해드렸습니다. 동화약품 단기 기대감에 급등 부담될 수 있다고 하니까 잘 챙겨보시고요. 이 종목들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